부동산이 경매로 나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나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돈 벌려고 제발 돈 벌려고 눈 시뻘게 가지고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지금 의사결정이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닌지부터 꼭 좀 체크를 하고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분들 인생 지금 완전 나라고 떨어졌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네, 최근에요. 연일 이 경매 시장의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요. 자그마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네. 이자 갚기도 힘들어지면서 집을 내놓는 것 같은데 네. 이 낙찰되지도 못하면서 쌓여가는 매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상 최대 경매 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먼저 정확하게 이 경매 건수 데이터를 네.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제 리치고 이제 앱에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PC 버전을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경매라고 있어요. 네. 경매를 누르고 매각 통계를 누르시면 이제 요 통계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지금 경매 건수 전체입니다. 물건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요게 지금 거의 한 19,000건 가까이 됩니다. 19,000건. 지금 기존에 비하면 얼마나 많아진 거죠?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요 막대 그래프 있죠? 요게 지금 매달 경매로 나오는 물건 건수예요. 그래서 조금 감소하는 거 싶더니 이제 10월 달에 이제 사상 최대치로 경매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요 건수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경매가 많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10억에 샀는데 그리고 대출을 뭐 한 6억에 샀는데 얘가 담보가치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또 채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채무 때문에 여기 이제 압류가 걸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때가 이제 경매가 많았던 거는 이제 카드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았던 거고 요때는 이제 금리 위기 때 많았던 건데 지금은 무슨 위기는 없어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네. 뭐 연끌족이나 네. 이제 뭐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갚지 못하는 대출 네. 이자를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는 이슈가 기존의 이슈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니 뭐 금리가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른 게 아닌데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걸 제가 수학적으로 좀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경매 건수별로 보시면 요게 이제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때 이제 금리가 터지고 나서는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가 전국에 10월 달 기준으로 한 4,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디가 많냐? 일단 추이로 보면은 요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사실 그동안 경매로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떻죠? 미친 듯이 증가를 했죠? 네, 오피스 엄청나네. 네, 미친 듯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너무 붙어 있어요. 너무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나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오피스텔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을 하고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단지 말고 OP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데이터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전국 어디라도 오피스텔 데이터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들어가시면 이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월세, 매물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뭐야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매매하시거나 전세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꼭 리치고에 들어가서 여기 OP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로 가격을 조금 알고 네, 알고 네, 가야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디가 또 많이 있느냐면 이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요거는 이제 제가 세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4,7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보시면 계속 경매가 올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또 누가 있냐.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던 우리 건물주 있죠. 네. 자, 지금 보세요. 요게 상업용 부동산 지금 경매 추이거든요. 와, 네. 어때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지금. 한때 왜 그 네. 꼬마 빌딩 투자가 이제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네. 그때 많이 근생 건물을 많이 투자하셨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내놓는다는 얘기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그냥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거죠. 네, 채권자들이 그냥 그렇죠. 경매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년, 21년에 뭐 건물주, 간물주 뭐 이런 얘기 엄청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꼬마 빌딩 관련돼서 책도 엄청 나오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거를 그 고금리를 견디지를 못하고 지금 다 이렇게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경매라고 함부로 뛰어들거나 또 부동산 이렇게 잘못 샀다가는 진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벌려고 제발 돈 벌려고 눈 시뻘게 가지고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지금 의사결정이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닌지부터 꼭 좀 체크를 하고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못된 결정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21년에 대다수 전문가들 뭐라 그랬습니까? 다 부동산 더 간다. 아우, 역사는 최저금리에 부동산 막 사라고 막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지금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오고 있고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면은 내 인생과 나의 가족들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그냥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지금 경매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토지가 지금 5,300건입니다. 건물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2,300건인데 토지는 5,300건, 2배 이상 많아요. 토지가 더 많네. 네. 그래서 토지도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절대 이거는 대세 상승장에서 나올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매의 장점은 싸게 사는 것 때문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층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지하 5층, 지하 10층이 있으면 지하 1층에서 내가 지하 2층 가격에 낙찰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쵸. 어떻게 돼요? 더 나락으로 가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매 전문가 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 많지만 그분들은 어떤 전망이나 가격의 전문가 분들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를 하는 거는 약하잖아요. 그냥 경매 전문가지. 제가 경매를 잘 모르듯이 네.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냐, 많은 이제 경매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경매 기회다. 물론 저도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기회는 여러분 아직도 한 1년에서 한 1년 반은 지나야 됩니다. 물론 일부 저평가 지역에 제가 이제 그 VIP 멤버십 하고 있는 곳에서는 내 돈 들이지 않는 그런 무피 투자나 또 혹은 경매로 부동산도 생기고 돈도 생기는 이런 플러스 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 지역에 유망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절대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경매를 할지라도 지금은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진짜 더 하락할 굉장히 위험해요. 있다.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25년에 슈퍼 하락 사이클 온다니까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 여러분들 지금 사셨다가 이렇게 지금 또 2, 3년을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기사를 또 한번 보면 아파트 이제 경매 건수도 2020년 이후에 지금 최다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전 뭐예요? 영끌의 눈물인 거죠. 금리 낮았으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네. 그때 한참 영끌들 힘들게 한 건데 너무 많았죠.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악수를 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은 뭐냐면 지금만 봐요. 지금만.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바보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21년에 그때 이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그때 뭐 최고의 열풍이었잖아요. 특히 맞아요. 수도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낙찰가율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찰가율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가 대비해서 97%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쌓이는데 낙찰되는 물건은 많지 않았던 거죠. 참 신기한 게요. 봐봐요. 경매는 많아요. 네. 건수는 많은데 낙찰금은 높아요. 근데 네. 낙찰되는 물건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낙찰되는 물건은 비싸게 낙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데는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이나 서울 주변의 인근 인기 지역들. 네, 나머지 지역들 나머지 부동산은요 다 엉망입니다. 분양권도 이제 일부 지역의 분양권만 되는 거지 지금 뭐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안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네. 강남이나 뭐 인기 지역들, 뭐 용산이나 뭐 맞아요. 이런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 외의 네. 지역은 하락하다 보니까 네. 경매 물건도 많아지고 거래가 안 맞아요. 되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계속 양극화가 지금까지는 심해졌죠. 더 심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아니요. 이제 끝났고요. 양극화는 끝났고 양극화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왜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이 좋았냐? 코로나 시기 때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만약 그때 대출해줬다, 영끌해줬다. 그랬으면 강남수 송파도 완전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22년부터는 대출해줬죠. 22, 23, 24. 예, 이때 대출 받아서 고점의 시기에 사신 분들, 특히 최근에 사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내 돈을 내가 여유 있게 뭐 한 7, 80% 내 돈 가지고 대출 정말 아주 일반 하셨다. 그러면 문제 없겠죠. 근데 많은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50%, 60%, 뭐 어떤 분들은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집 사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이유가 크죠. 그리고 이제 내수도 안 좋으니까 뭐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걸 해서 또 망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제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분홍 색깔이 한국의 네. 기준금리, 그 다음에 요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뭐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또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죠. 네, 하지만 최근에 큰 트렌드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냐면요. 이게 30년 동안 펼쳐질 금리 변화가 한 1, 2년 사이에 와버린 거예요. 네. 자, 이걸 제가 명확하게 제가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두가 열광하던 거품 시기에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투자 자산은 모두가 열광하는 시기에 샀다가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2,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의 그루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수학과로 돌아가서 네. 제가 자, 차트가 이과 선배 네. 멋있어 보였죠. 제가 한때 뭐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대표로 제가 수학 경시대회 아 그래요? 네. 오. 또 대학 들어갈 때도 제가 장학금 받고 네, 와, 이거 자랑할 만한데? 네, 수학만 좀 잘했어요. 아, 네. 부럽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 차트가 있고 이제 로그 차트가 있는데 일반 차트는 뭐냐면 그냥 절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원이 200원 됐어요. 네. 몇 배 오른 거예요? 2배. 그렇죠. 10,000원이 20,000원 됐어요. 2배. 2배죠. 네. 근데 자, 봐요. 100원이 200원 됐을 때 이 변화는 이거고 10,000원이 20,000원 됐을 때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금액이 이제. 예. 그래서 엄청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절대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로그 차트, 비율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강남 서초가 뭐 수익률이 대단한지 알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잖아요. 네. 실제 데이터로 팩트로 보면은 아니다. 왜? 맞아. 수익률로 보니까 상승률로 보니까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되고 20억짜리가 40억이 되니까 어우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네 하지만 이거를 뭐다? 비율로 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차트를 비율적인 변화로 나타내는 로그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반 차트로 보면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긴 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짜리를 볼 때 이때는 일반 차트로 보는 것보다는 로그 차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차트로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최근 값의 변화가 더 커 보여요. 과거 값의 변화는 작아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 차트를 가지고 주식 부동산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 나 존버하고 있는데 저도 속고 있는 거였어. 왜? 네.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1억일 때 5천만 원을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0억이야. 자,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빠진 거는
커 보여, 작아 보여? 일반 차트로 보면 너무 작아 그렇죠. 보이는 너무 거예요. 작아 보이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변했다. 난리 나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당시 하락률을 생각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제발 주식이나 부동산 무슨 뭐 장기 투자 10년, 20년, 제발 이런 얘기는요 정말 똑바로 좀 아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일반 차트의 또 착시 효과가 뭐냐? 지방 아파트보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커 보여요. 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니까. 그렇죠. 아까 그래프 본 것처럼. 네. 하지만 실제 투자 수익률로 보면 뭐예요? 강남이 더 큰 수익이 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지방이. 네.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네. 지방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강남이 크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수익률로 보면 그렇지 않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 금리를 결정을 하는 이 미국의 10년 채권 차트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내리다가 몇십 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다가 몇십 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내려가다가 몇십 년 동안 아니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차트가 12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120년? 네. 자, 120년 동안의 기간 중에 이렇게 금리가 한 2.5% 밑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네요.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제 2% 이하로 있었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20년 만에 거의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이제 잠깐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주 드물게 지속된 저금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예요? 다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죠, 지금. 이거밖에 기억 못 하잖아요. 이 금리가 낮았던 시기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여기도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자, 이때는 뭐예요?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대출이자도 올라가. 그러면 부동산 사는 거, 사업하는 거, 또 기업이 투자해 주는 거, 이거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1980년 초반부터 2021년까지 금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내려갔던 거예요. 40년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좋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가 서로 친하게 지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상기후 문제도 있죠? 금리가 진정되기가 쉽지 않다. 출렁출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봤을 때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하고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많지 일반인들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아예 왜? 최근 몇 년밖에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는 몇십 년, 한 40년의 사이클을 두고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갔다가 출렁출렁 내려왔다가 이게 보시면 큰 사이클 있잖아요. 그쵸.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근데 요게 일반 차트거든요. 네. 일반 차트. 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로그 차트로 바꿔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 비율로 적용해서.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게 로그 차트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요 차트. 네. 요 시기를 잘 보세요. 다른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 때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하락폭이. 네. 근데 하락폭이 어때요? 엄청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네. 엄청 하락한 걸로 나오죠. 자, 그래서 뭐예요? 금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산 시장의 거품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유동성까지 풀었죠. 자, 근데 요게 어때요? 미친 듯이 지금 올라왔죠. 이 폭을 보세요. 이 폭을. 진짜 짧은 기간에 급상을 하는. 네. 그래서 뭐냐? 이 시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요거거든요. 네. 이때가 지난 120년 동안은 얼마나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대였던지 보이세요? 차트로? 완전 비정상적인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또 뭐예요? 사람들은 이런 시기 지금 뭐 금리 인하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금리에 완전히 지금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비율로 똑같이 요 폭이랑 이 폭이랑 똑같아요. 자, 요때 금리가 한 3% 정도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3%에서 3% 정도에서 0.3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였거든요, 이게. 한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쵸? 네, 9배, 10배. 근데 지금의 금리 수준,
요 3% 정도에서 9배, 10배면요 27%, 30%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3%에서 27%까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네 진짜. 대출 있죠? 네. 심장 지금 막 벌렁벌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 자, 이런 충격이 뭐다? 코로나 때 금리가 대바닥 찍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매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영업자 힘들고, 기업들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왜? 원래 이런 변화는요, 이거 보세요. 몇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나타나는 이런 금리 변화가 지금 단 몇 년 사이에 내렸다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변동성이에요. 역사상 가장 큰 금리 변동성이 나타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다? 경매가 미친 듯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이게 이제 한켠에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처럼 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로그 차트를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금리였다라는 그쵸. 것을 네, 다시 그리고 한번 사실 느끼네요. 이런 자료는 제가 저희 VIP 멤버십이나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유료로 하는 이런 강의에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튜브에서는 그냥 진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관심 있으시면 12월 잠깐 또 홍보가 됐는데 12월 21일 날 제가 또 전망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앨런님이랑 또 같이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 하는데, 그때 또 같이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역사상 최대의 금리 변동이 나타난 거. 로그 차트로 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 좀 놀랐어요. 그렇게 네.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로그 차트로 해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로그 차트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왜 내가 코로나 때 주식 투자를 안 했나. 그러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완전 최고의 기회였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돌아가고 싶다. 타임머신 타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급격한 금리 변동 때문에 금리가 너무 싸지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투자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비율로 보면 30년 동안 벌어질 금리 변화가 단 한 2년 사이에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이 20년 만에 지금 최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5년은 이제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중금리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작년 말 올해 초까지 다 뭐라 그랬어요? 금리나 미국 금리나 비컷 했지만 금리 내렸어요? 대출금리 내렸어요? 아니에요. 예금금리만 내렸어.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금리가 완전 고착화되고 소비 완전 최악이고 경기 침체로 지금 굉장히 위험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외부 충격이 안 왔죠. 한국 경제가 특히나 위험할 때가 언제냐? 외부 충격이 올 때인데. 네. 지금은 아직은 외부 충격은 안 왔어요. 그쵸? 그냥 한국 혼자 지금 다리에 힘 빠져가지고 지금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2008년이나 97년과 같은 외부 충격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날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급락할 거고요. 그럼 경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고금리 이런 금리 인상 충격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한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 온다? 아마 역사상 최악의 경매 물건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가격 싸다고 함부로 경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지금 또 경매 관련 관계자분들은 경매 건수 많아지니까 지금 뭐 물 들어왔다 노져라 이러는데, 노조로 가려고 했는데. 노졌다가 지금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절 시기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경매로 물건 나오시는 분들, 2020년, 21년에 사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 한번 인터뷰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 인생이 지금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지 말라고 하겠죠. 응? 그냥 주식하라고. 차라리 주식이 낫지. 왜냐면 주식은 그냥 뭐 반토막도 그냥 딱 그 정도인데, 경매는 그냥 싹 날아가고 빚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진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요. 네, 맞아. 근데 아직도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부동산 계속 올라간다 뭐 한다 정부가 떠받쳐 주니까 지금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고 올해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는 너무 걱정돼요, 이분들.
예, 신생아 특례나 특례 보금자리로는 혜택이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딱 5년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에 샀잖아요. 지금 금리 혜택 받아서 대출이 낮아졌죠. 근데 만약에 이런 충격파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제가 이런 게 저는 훤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진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좀 안 생기게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또 맛이 가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목소리에 네. 다시 힘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네. 오늘도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했습니다. 이 경매 시장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데이터를 통해서 섬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